평가와 오늘은 소정 황창배 선생님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또 이렇게 생전에 평가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사후에 그 평가가 높아지고 다시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작가가 있죠. 대표적인 작가가 우리가 황창배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화가 침체다, 너무 전통에 빠져있다, 이런 80년대에 한국화의 어떤 파격적인 일탈, 어떻게 보면 또 실험정신으로 가지고 황창배 신도롬이라고까지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소정 황창배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황창배 선생님 1947년 서울생으로 한참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나이, 연세 54세에 2001년에 타계를 했죠. 근데 그 황창배 선생님은 사후에 더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황창배 선생님을 뭐 한국화단의 테러리스트, 한국화단의 이단아, 이런 어떤 이제 별칭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이 보수적인 한국화에서 새로운 개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황창배 선생님은 처음에 국전을 통해서 77년에 B31, 또 국전문화공보부 장관상, 78년에 27회 국전에서 B51이라는 어떤 비구상, 추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화단에 이렇게 부각되면서 등단을 했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흑백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1978년 27회 국전에서 최고상이죠. 이 대통령상을 받았던 이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작품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 썬데이 서울에 보면 연작 5년 만에 영광의 대통령상, 동양화 비구상으로는 국전 생긴 이래 처음에 정상에 오른 황창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그림에 미쳐 문제하러 자수하는 어머니 영향받아 서예에도 능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어떤 이제 개인전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1987년도 선화랑에서 선미수상 수상 기념 전시를 열었는데요. 그 전시에 대한 추천사는 그 국립현대미술관 이경성 관장님이 썼고요. 그 선생님에 대한 작품 세계는 그 당시 우리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메리랜드 교수의 예술철학 박사죠. 홍가희 선생이 보기 드문 독창성을 지닌 한국화가 황창배라고 일찍이 예술철학자 홍가희 선생님이 이렇게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서문인데 굉장히 장문을 쓰셨고요. 네, 아직은 어떤 전통적인 거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 당시 다른 한국 화가들하고는 다른 어떤 법이 없다, 무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그 동숭동에 있는 두선 갤러리하고 인사동에 있는 상문당에서 양쪽에서 크게 전시를 하면서 이런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닭을 그렸는데 꼬꼬댁을 한문으로 쓰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어떤 파격적인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이 재료나 이런 것들이 한국화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월간미술 91년 7월 5에 이렇게 표지화로도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그만큼 주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월간 미술의 이제 전시 하이라이트, 우리가 전시가 끝나면 그 평론가들이 쓰는 리뷰가 있죠. 거기에 그 전시를 그 당시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박영택 씨, 지금 경기대 교수죠. 박영택 씨가 시각과 인식의 해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신을 함께 삽입하고 이중구조로 결합이 됐다. 인간과 자연, 동물의 장식적인 외양과 그 속을 채우고 있는 20개 운필효과, 붓터치 등을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96년도에 네, 그 예화랑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여기는 또 송미숙 선생님이 전시에 서문을 썼네요. 그래서 그 지금 오른쪽에 보면 어떤 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한국화로서는 독창적인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문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는 황창배 씨 신작 30여 점 선보여 대담한 붓질, 고고한 원시인의 경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국민일보는 한국화의 이단화, 부조 형식 선배, 황창배 씨 2년 만에 개인점. 그 부조라는 거는 평면에 어떤 두툼한 거를 넣어서 그러니까 약간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게 우리가 부조라고 하죠. 그래서 96년도에 이런 기사들. 그리고 97년도에 파리에 가나보브로라는 화랑이 있었었죠. 이때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 이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를 하지 못했던 시절인데요. 일찍이 그 황창배 선생님은 최창조 선생이라고 이분이 아마 서울대 교수도 지냈고요. 풍수지리학자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그분하고 북한을 여행을 하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기행을 중앙일보에 이제 시리즈로 하면서 여러 차례 나오면서 우리가 좀 더 북한을 더 자세히 알게 됐고 해서 그 당시 이런 내용들이 중앙일보에 여러 차례 연재가 되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남북 원료 작품들 분위기까지 빼닮아 여러 차례 연재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또 월가미술, 나의 북한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뒤에 그 당시에 그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죠. 거기에 힘입어서 98년도에 서나랑에서 황창배 북한 기행 작품전 해서 서나랑 주재 중앙일보 후원으로 그 전시가 열렸죠. 그 당시에 그 어떤 고적에 대한 사진 또는 스케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쇄물이 이런 리플렛과 이런 팜플렛 이렇게 두 종으로 나와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이렇게 국내에 소개돼서 서울신문 보면은 그리운 북녘사나 화폭 가득 한국화가 황창배 씨 북한기행 작품전 단군릉 구월산 선주교 주민모습 생활사까지 대형 작품 40점을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작업실이 충북 괴산에 있었네요. 괴산에 이야기도 들려있고요. 같은 내용들이 뭐 이런 월간 미술 화폭에 담아온 북녘 땅과 사람들 황창배의 북한 기행 작품전 이것이
97년도 중앙일보사와 통일문화연구소의 북한문화유산 조사단의 인원으로 남한화가로서는 최초로 황창배 화백이 북한을 방문했었다. 그 내용들을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전시로 이어졌던 거죠. 네, 우리 황창배 선생님은 여러 대학교에 이렇게 또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1975년에서 82년까지는 명지 실업전문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82년에서 84년에는 동덕여대 교수, 84년에서 86년에는 경희대학교 교수, 86년에서 91년까지는 이화여대 교수, 91년부터 2001년 타계할 때까지는 동덕여대 초빙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교에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하기도 했었죠. 안타깝게 그 황창배 선생님은 한참 활동을 해야 될 50대 중반 54세로 2001년 9월 6일 날 타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월간 미술은 일탈의 미학으로 남은 황창배의 예술세계에서 오광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길게 이제 황창배 선생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거를 그 월간 미술에 하면서 황창배의 또 삶과 예술에서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아카이브 또 어떤 때 보면 시대별 대표작을 정리해서 이렇게 황창배 선생님의 생애를 또 망라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3년 타계 2주기죠. 그때 조선일보는 황창배 유작전 무법의 신화 파격과 혁신 한국화 틀을 깬 발자취에서 그 전시가 동독 아태갤러리에서 대대적으로 2년에 열렸죠. 그 당시 중앙일보 황창배 해고전 2주기 맞아 유작 50여 점 전시 그리운 무법의 신화. 그 무법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에는 어떤 법이 없다. 그래서 일탈, 타격으로 이어진 거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황창배를 추모하는 또 여러 모여서 황창배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트인컬처라는 잡지에 10몇 해 동안이나 황창배의 생애와 예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쭉 연재가 됐죠. 그래서 한 작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잡지에서 다룬다는 건 쉽지는 않았었지만 그만큼 황창배 선생님은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재가 됐습니다. 2013년에 시작을 했고요. 이게 2016년인데요. 여기에 보면 황창배 생애와 예술이 13번째 시리즈가 실려지고 있죠. 15주기 해고전을 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인컬처 2016년 11월에 보면 황창배에서 어떤 대대적인 특집 이런 것이 책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러 방향에서 조명을 했던 이런 기사들. 네, 2017년에 황창배 16주기 스페이스 창배 개관 기념 전시. 스페이스 창배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황창배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죠. 한때 황창배의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스페이스 공간, 미술 공간으로 이름을 다시 고쳤죠. 신넷에 떠난 한국화 자유혼 연희동 옛집에 깃들다.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곳에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에
네, 소마 미술관에서 우리나라 작가를 재조명하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황창배 유쾌한 창작의 장막 해서 사후에 어떤 대대적인 이런 전시가 소마 미술관에서 전관에서 이렇게 또 열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 또 저쪽에 겸재 정선미술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황창배에 대한 또 특별 기획전이 1년 만에 열렸는데, 온몸으로 관습의 틀 타파한 자유주의자 그래서 또 전시가 이어졌죠. 2019년에 그 황창배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황창배에 대한 전시 연계 세미나 별세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송희경 이화여대 조용예술대학교 초빙교수가 황창배가 창출한 서화예 해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고요. 또 이동국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가 현대미술에 있어서 스트록 피렉 언어의 진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황창배 선생님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지만 황창배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기도 했지만 또 그 장인어른이 유명한 전각 서예가 철룡 이규 선생님이죠. 그래서 장인한테도 배우기도 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화에서부터 서예 전각까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또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거죠. 동아일보 2020년에 한국미술의 딥컷에서 작가의 어떤 심도 있는 그런 시리즈 기사인데, 첫 번째가 한국적 신표현주의 황창배 틀을 거부한 자유로운 상상력, 전통에 대한 저항, 장르 넘나든 파격, 한국화의 테러리스트,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던 겁니다. 2020년 중앙선대위에 미술평론가 황인씨가 쓰는 예술가의 한 끼, 화단의 테러리스트 황창배, 요리도 카레 된장찌개 파격, 동양아트를 깬 자유분방, 화풍 실험적인 요리 그림 빼닮아, 전각스승 이기호 딸과 결혼, 연했된 멕시칸 사라다의 와인. 아까 봤던 우리 꼬꼬대 이렇게 소리 나는 데서 쓴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2021년도 월간미술에서 1990년대를 만든 작가들 시리즈에서 미술사가 윤난지 선생님이 한국화는 있다, 황창배의 해체에서 황창배 선생님에 대한 또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실려졌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시 중에 하나인데요. 평창동 김정용 미술관에서 고 황창배 작가 초대전 주제를 접변으로 했었죠. 삐뚤삐뚤 글씨처럼 자유로운 화풍, 동서양 경계 허문 파격. 네, 선생님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시공사에서 나왔던 94년이죠. 아르비방 시리즈에 황창배 선생님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화집에는 좀 선생님의 좀 초기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르비방 시리즈. 2003년에 황창배 선생님의 가장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형 도록이 2003년에 나왔고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8년에 작가 재종용 황창배 유쾌한 창작에 장박해서
나중에 전시가 끝난 다음에 소마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에 대한 내용들, 또 전시의 풍경까지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또 황창배 선생님을 이야기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저희가 2017년에 20세기 한국화의 역사 전시를 열었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미술 평론가, 미술사가 24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 조항이 첫 번째 20세기 한국화 전시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전시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20세기 한국화 작가 중 대표 작가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20세기 한국화 작가 중 재조명되어야 할 작가가 누군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황창배 선생이 다시 한국화에 조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실험과 시도, 한국적 신표현주의 모색 이런 걸로 해서 황창배 선생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황창배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화의 어떤 일탈이고 또 실험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후에 다시 재조명, 평가되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황창배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작가들의 평가가 많이 변하지만 우리 황창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화의 신드롬, 황창배 신드롬, 또 후배 화가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 후에도 황창배 선생님과 또 뭐 제자들의 이런 전시 이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졌죠. 네, 감사합니다.